여러분, 2026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 매치업 분석입니다. 철저하게 수치화된 데이터, 그리고 전술적 지표만으로 이 경기를 완벽하게 해보여 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저희 채널 특유의 몬테카르로 시뮬레이션 기반 최종 예측부터 시원하게 공개하고 시작할까요? 주력 시나리오는 바로 67% 확률로 인터 밀란의 2대1 승리입니다. 이 압도적인 수치가 나온 이유 궁금하시죠? 인터 밀란의 1.27이라는 어마어마한 득점 효율성이 라치오의 백업 골키퍼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통계적 확신 때문이에요. 물론 차라놀로의 결장으로 인터 밀란의 기대 득점, 그러니까 XG가 살짝 떨어지고 자카니를 앞세운 라치오가 반격의 1골을 만들어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화력 차이를 극복하긴 힘들다는 거죠. 참고로 21% 확률의 차선 시나리오도 있긴 합니다. 1대1로 정규 시간을 마치고 연장전에 가는 건데요. 이건 사리 감독이 아주 극단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고 버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예측을 뒷받침하는 핵심 라인업과 전술 변수들을 시간 순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라치오 쪽을 보면요. 주전 골키퍼인 이반 프로베델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에두아르도 모타가 선발로 나섭니다. 저희 데이터 모델에서는 이 변화 때문에 라치오의 기대 방어율, 즉 PSXG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하지만 라치오 팬분들, 너무 실망하긴 이릅니다. 아주 긍정적인 소식도 있거든요. 바로 마티아 자카니의 부상 복귀입니다. 자카니가 누굽니까? 라치오 전술에서 좌측면 아이솔레이션과 공격 XG 창출을 책임지는 절대적인 코어잖아요. 그의 출전은 라치오의 득점 확률을 확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인터밀란 진영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르쿠스 튀람이 타박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해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 단순한 일명 추가가 아니라 파트너인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의 공격 시너지가 100% 복구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인터밀란 공격 전술의 핵심 중의 핵심, 상수가 돌아온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인터밀란 미드필드에도 꽤 치명적인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부상당한 하칸 차라놀루 대신 표트르 지엘린스키가 투입됩니다. 물론 지엘린스키도 대단히 훌륭한 선수지만요. 차라놀루가 후방 빌드업에서 보여주던 퀄리티와 비교하면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질적인 하락 우려는 저희 통계 모델에도 분명한 마이너스 지표로 떡하니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 5경기 평균 데이터를 보면 두 팀의 색깔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평균 점유율을 볼까요? 인터밀란이 59.2%, 라치오가 42.8%입니다. 차이가 꽤 크죠? 인터밀란이 경기를 얼마나 압도적으로 주도하는지 이 숫자가 수학적으로 딱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에요. 득점과 실점 기대치인 XG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한층 더 재밌어집니다. 경기당 생성하는 XG는 인터밀란 1.68, 라치오 1.56으로 솔직히 큰 차이는 안 나 보여요. 하지만 라치오 데이터는 특정 경기에 훅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비를 나타내는 XGA, 즉 실점 기대치를 보면요. 인터밀란은 무려 0.85입니다. 정말 통계적으로 숨막히게 견고한 수비 조직력이죠. 반면 라치오는 1.15로 상대적으로 좀 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 진짜 결정적입니다. 바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터치 횟수인데요. 인터밀란은 경기당 무려 29.8회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라치오는 15.2회에게 쳤죠. 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득점이 터지는 가장 위험한 지역을 인터밀란이 라치오보다 거의 2배나 더 많이 타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승전 같은 큰 경기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상관계수 지표, 바로 득점 효율성 지수입니다. 인터밀란의 1.27이라는 수치 좀 보세요.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27%나 많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찬스도 기어코 골로 우겨 넣는 최상위권 공격진의 폼이 입증되는 대목이죠. 반면 라치오는 0.90, 즉 기대 득점 대비 10%나 밑돌고 있습니다. 찬스는 만드는데 마무리가 안 된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데이터로도 뼈아프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단순한 과거 기록을 넘어 전술적 상성을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인터밀란의 3-5-2 포메이션은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극대화하는 세팅입니다. 이게 라치오 특유의 4-3-3 포메이션이 가하는 전방 압박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프레스 브레이킹을 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전술적 우위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전술적 상성은 불과 4일 전에 치러진 맞대결에서 이미 리허설을 끝냈다고 봐도 무방해요. 결과가 어땠죠? 3대0, 인터밀란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때 라치오의 XG는 0.63에 머물렀지만 인터밀란은 1.23을 찍어버렸죠. 질적으로 그냥 상대를 완전히 짓눌러버린 경기였습니다. 이걸 최근 6경기 누적 전적으로 넓혀봐도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인터밀란의 압도적인 우세가 여전히 뚜렷하거든요. 특히 라치오 수비진이 인터밀란 특유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 패턴에 계속해서 허를 찔리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게 데이터상에 아주 적나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변수, 즉 환경적 가중치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체력 보하 측면을 볼까요? 라치오가 지금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직전 경기에서 레드카드가 나오는 바람에 10명으로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젖산 수치나 근피로도 데이터를 보면 인터밀란보다 훨씬 높게 치솟아 있는 생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수들을 뛰게 만드는 동기부여 지수, 즉 MI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라치오는 이번 결승에서 이기면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따냅니다. 이른바 생존형 동기부여라 수치가 하이, 높음으로 뜹니다. 반면에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짓고 더블을 노리는 인터밀란은 노멀, 보통으로 나오네요. 라치오의 이 벼랑 끝 절박함이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환경 변수는 다시 골키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라치오의 에두아르도 모타 선수, 코파 이탈리아 결승이라는 엄청난 무대에서 생애 첫 큰 시험대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심리적 압박감이 아까 말씀드린 기대 방어율, 그러니까 PSXG 하락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가 가중치를 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을 정리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치오의 그 생존을 향한 절박함은 분명 무시 못할 변수이긴 해요. 하지만 인터밀란이 보여주는 시스템의 완벽함, 그리고 두 팀 간의 현격한 득점 효율성 차이는 단판 승부에서 라치오가 절대 쉽게 뒤집을 수 없는 강력한 상수입니다.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슈퍼생스는 더 질 좋은 분석을 제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